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제10장 화공품의 성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화공품의 성능 중에 도화선의 시험, 뇌관 시험, 도폭선의 시험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책에서는 화공품의 성능 그러면은 뭐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꽃분류나 아니면 뭐 청공기가 아니죠. 저기 뭐야, 미증봉 파쇄기, 뭐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뇌관 말고 폭발 청공기, 또 뭐 총용내관 뭐 이런 게들 나오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 세 가지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화약학이 그렇게 넓은 범위를 다 다루기가 조금 어려워갖고, 다루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갖고 책에 이 세 가지만 실어놨어요. 이게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물론 꽃분류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는데, 저희 책에서는 이제 저희 교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본 수업 앞서갖고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조금 되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약류의 폭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추진효과, 파괴효과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리고 추진효과라고 하면은, 카톡이 계속 오네요. 자, 추진효과라고 하면은 물체를 밀어내는 데 쓰는 힘이라 그랬죠. 그리고 동적 효과는 충격파로 물체를 깨뜨리는 힘이라 그랬고, 그리고 추진 효과는 우리가 이제 연력학에서 말하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뭐야, 헤르몰츠 에너지랑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진 효과 하면서 ABS, 그 다음에 AWS, 그 다음에 RWS, RBS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기억나는 게 이제 아틀라스 파우더사에서 얘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아틀라스 파우더 회사에서는 암포를 기준으로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탄동 구포 시험이 있었고, 가습기가 제 쪽에 오니까 막 화면에 이런 게 나오네요. 자, 구포 시험 있었고, 탄동 진자 시험, 탄동 구포 시험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교수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트라우즐 연주 시험이 있었네요. 구포 시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45도 각도로 탄을 날리는 거고, 흑색 화약에만 사용을 한다고 했었고, 탄동 구포 시험은 우리가 이런 거에다가 잘 안 보이네. 이런 거에다가 탄 놓고 빵 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 각도, 요 각도를 측정해서 코사인 세타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탄동 구포 시험도 똑같은데, 탄동 구포 시험, 탄동 진자 시험 똑같은데, 탄동 구포 시험은 15kg죠. 기억나는 게, 탄동 구포 시험은 16kg네요. 16kg짜리 추를 쏜다 그랬죠. 원추형 추를 쏜다 그랬죠. 탄을 쏜다 그랬고, 탄동 진자 시험은 좀 5000kg짜리를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탄동 구포 시험 자체는 기준이 40%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TNT를 쓴다 그랬고, 92%짜리 에멀전, 블라스팅 에멀전이랑 비교해갖고 1.6배가 더 높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탄동 구포 시험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RWS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트라우즐 연주 시험은 이제 납기둥에다가 구멍을 파갖고 거기다 화약을 터뜨려서 확대된 부피만큼을 확인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충격파 시험에서 헤스 맹독에 캐스트 맹독에 두 가지 이야기했었고, 나판을 두 개 놓고 터뜨렸을 때 찌그러지는 정도로 우리가 맹도를 측정한다 그랬어요. 동적 효과를 측정한다 그랬고, 그리고
강판 시험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화약류의 폭력 실험할 때는, 수업할 때는 나오는 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세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개념을 잡고 뭐 폭력 시험에는 무엇이 사용되는가, 그러니까 동적 시험에는 뭐 어떤 시험 방법이 있는가, 정적 시험 방법에는 어떤 시험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탄동 진자, 탄동 구포, 그러니까 탄동 구포 시험, 그다음에 구포 시험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 수업 이제 화공품의 성능 이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공품의 성능 시험인데, 화공품의 성능 시험에는 크게 도화선 4관 2개, 공업내관과 전기내관, 그 다음에 도폭성 시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화선 시험은 우리가 도화선 배웠을 때의 앞에서 화공품 배웠을 때에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도화선은 연소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인지되어 있지만 정확하고 일정한 속도로 연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화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도화선 자체를 그렇게 속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화선을 만들 때의 속도를 연소 속도가 100에서 140m/s, 이거 중요합니다. 140m/s로 만들게끔 돼 있죠. 1종 도화선이든 2종 도화선이든. 그리고 실제로 생산되는 거는 120에서 130m/s로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편차가 도화선 시험할 때 1000m 그러니까 1000m 한 상자 중에서 3-4개를 뽑아갖고 시험했을 때 편차가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m/s 이내에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m/s로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KS 규격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1종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는데 죄송해요. 수업 시간 보기 전에 조금 검토하고 와야 되는데 찾아보세요. 1종 도화선은 아마 7 플러스 마이너스 7초일 거예요. 그 다음에 2종 도화선이 10초이고, 그래서 10초, 대충 10초 정도 이내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화선의 연소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 조건의 온도, 습도, 피복, 압력 등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화선이 타는 게 연소 속도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심약이 흑색 화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심약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연소 속도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제 심약에 들어가는 거를 흑색 화약을 수분이 많이 들어가는 걸 쓰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배합비 있죠. 뭐 KNO3, 그 다음에 황설퍼, 이렇게 황설퍼 똑같죠. 황초석,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다음 초석, 황, 탄소, 이 3개의 배합 비율을 아주 잘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흡습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갱이 사이즈도 중요하잖아요. 걔네들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연소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소 속도 시험은 도화선은 제조 후에 15일 경과 후에 한 상자마다 5곳에서 1.1m씩 잘라서 시료를 한다. 자, 이 시효 방법은 KS 규격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도화선은 직선으로 놓고 한쪽 끝에 5cm 되는 것을 직각으로 바늘구멍을 뚫고, 여기서 1m 되는 곳에 정확히 바늘구멍을 뚫어서 한쪽을 점화의 구멍과 이 구멍 사이에 뽑는 것을 초시계로 측정을 하겠고, 5개를 측정합니다. 5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5개. 그 다음에 아까 100에서 140m/s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한 상자마다 1000m마다 한 번씩. 그래서 100에서 140m/s 측정값이 10초 이내야 합격으로 칩니다. 도화선에 이제 연소 속도 시험도 하지만 내수성 시험도 해요. 근데 내수성은 원래 1종 도포선이랑 2종 도포선 보면은 심하게 말을 넣고 꼬우잖아요. 그리고 지름에 따라서 이제 1종 도포선이랑 2종 도포선을 넣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해요? 우리가 방수성 테이프 넣잖아요. 그 다음에 방수 페인트 칠하고. 그래서 도화선이 1.3m 수심에서 견져야 돼요. 수심 1m, 수온 요 정도에서 2시간 담가두었다가 양쪽을 15cm 잘라갖고 하고,
중간 부분에 대해서만 연소 시험을 합니다. 1종 도화선 및 2종 도화선은 이때 불이 꺼지면 불합격으로 치고요. 자, 점화력 시험도 하는데, 점화력 시험은 뭐냐면은 도화선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탄다고 할게요. 그러면 쭉 할 때에 그때 나오는 이제 불꽃 있잖아요. 이 불꽃의 길이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리관을 이렇게 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제가 보면은 이거 그대로 쓸게요. 유리관을 이렇게 긴 거를 두고 도화선을 여기다 두고 도화선을 두고 떨어뜨려 놔요.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여기서 불꽃을 쭉 터뜨리면은 얘가 불꽃이 화염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화선이 떨어져 있는 도화선에 이 화염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를 점화력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름이 6mm, 그 다음에 길이 20cm, 10cm인 도화선을 끼우고, 유리관 안에 도화선 사이에 공간거리 5cm 중요하고 별표하세요. 일반화약학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길이 20cm 도화선을 점화한 다음 마지막으로 나온 불꽃의 길이 10cm, 요거 별표를 도화선 해갖고 점화시키면 합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화선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간단하죠. 1종 도화선, 2종 도화선 할 거 없이 간단하게 연소 속도죠. 그래서 100에서 140m/s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점화력 그러니까 내수성 시험, 그 다음에 점화력 시험 5cm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뇌관의 시험은 중요해요. 뇌관의 시험은 납판 시험, 그 다음에 둔성 폭약 시험, 못 시험, 감응 시험, 모래 시험, 흡습 질산 암모늄 폭약에 의한 헬스 시험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올만 하겠죠. 왜냐면 다음 중 공업뇌관의 시험 방법으로 아닌 것은 뭐라고 쭉 나올 수 있겠죠. 종류를 알아야 되고 어떤 방법인지 알아야 되고요. 납판 시험이 있는데, 납판 시험은 제가 유튜브에서 있는 걸 따왔어야 되는데 못 따왔네요. 자, 그림으로 있다고 보고, 공업내관이랑 전기내관이랑 시험 방법이 동일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업내관과 전기내관에서 똑같이 쓰는 가장 유용하게 가장 신뢰성 있게 쓰이는 시험이 이거예요. 납판 시험. 이거 뭐냐면 여기에 뇌관을 있고 위에다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밑에다가 나판을 4mm 나판을 끼워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뇌관으로 빵 터뜨렸을 때 이 뇌관이 뚫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판 이렇게 놓고 뇌관 이렇게 세워 놓고 이렇게 위에다가 세워 놓은 거죠. 그리고 이 나판의 두께가 4mm라는 거죠. 그래서 뇌관을 빵 터뜨렸을 때 뇌관이 이 나판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다는 게 납판 시험이에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좀 나와요. 그래서 각각 4cm, 가로 세로 4cm에다가 두께 4mm 놓고 0.4cm겠죠. 그 다음에 지름 높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뇌관 똑바로 세우고 도화선으로 기폭시켜도 되고 전기로 도폭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렸는데 구멍이 아주 예쁘게 뚫렸냐, 아니면 지저분하게 뚫렸냐, 아니면은 구멍이 찢어지다 말았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아주 잘 나면은 양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화약을 이런 에멀전 폭약을 터뜨리려면 우리가 화공품에서 뇌관이 화약을 터뜨리는 작용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충격파에 의한, 뇌관의 충격파에 의한 거, 두 번째는 뇌관의 파편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에 의한 효과라고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질산 암모늄 폭약이 어떤 거에 영향을 받고 에멀전은 어떤 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압력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000kg, 그러니까 1000 정도? 1000파스칼 정도. 10,000파스칼인가? 기억이 안 나네, 정확히. 어쨌든 압력이 되게 높아야 돼요. 그래서 압력이 높고 갑자기 빵 터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구멍이 굉장히 예쁘게 뚫려야 돼요. 아주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드릴로 구멍을 뚫은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구멍이 뚫려야 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둔성 폭약 시험인데,
둔성 폭약 시험은 말 그대로 둔감한 폭약을 터뜨리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화약을 원래 화약이 우리가 그 기폭약도 있고 흑색 화약도 있고 본폭약도 있잖아요. 근데 이 폭약을 아주 둔감하게 만들어 놓은 폭약을 터뜨려 보자. 근데 뇌간의 힘이 좋으면은 아주 둔감한 폭약도 터뜨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뇌간의 성능이 좀 나쁘면 둔감한 폭약을 터뜨리지 못하겠죠. 그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간은 폭경파에 의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니까 둔감한 폭약이라도 뇌간의 성능이 아주 좋으면 폭발시킬 수 있을 거고, 시험을 할 때 순수한 TNT를 우선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활석가루, 그러니까 돌가루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모래나 아니면은 이제 비활성 가루를 넣어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TNT 자체를 파우더를 만들고, TNT 자체 파우더, 약간 노란색이겠죠? 약간 뭐 요런 정도의 색깔이에요. 요 정도 색깔.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잇 같은 색깔인데, 이런 색깔. 그러면은 노란색 그 TNT 가루를 갖고 스팀, 그러니까 수증기를 쓰면 이 TNT 파우더가 녹아요. 오글오글 녹아요. 약간 뭐라 해야 돼? 그 식용유 같이. 그 상태에서 모래를 넣은 다음에 막 져요. 그 다음에 확 식혀요. 식히면은 약간 뭐같이 되냐면 초같이 돼요. 초. 우리 양초 같이 돼요. 그거를 뇌간으로 터뜨리겠다는 얘기예요. 뇌간으로. 근데 흙의 양이 즉 활석가루가 많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TNT의 양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활석가루가 조금 들어가면 TNT의 양이 많아질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갖고 뇌간으로 터뜨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TNT의 녹는 점이 뭐 요렇게 되고, 뭐 한 80도 정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안 녹는 거 그래도 알갱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채로 친다고 하네요. 사실 90도 정도 넘어가면은 이럴 일이 없는데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봐요. 자, 활석가루 넣고 30g을 취해서 약포를 넣고 압력을 눌러서 성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확 식히는 거죠. 누르거나. 그리고 약포 사이에 구멍 뚫고 나판 위에서 폭발시키고, 시험체가 폭발했는지 나판 여부를 뭐 흔적을 보고 판단을 하고, 활석가루가 섞으면 폭발 감도가 둔성으로 변하니까 첨가량을 증가시키면서 감흥 여부가 약해지니까 보는데, 우리가 TNT 이 자체에 TNT를 8대2로 섞냐, 7대3으로 섞냐, 6대4로 섞냐에 따라서 이제 그 뇌간의 성능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석가루가 20%까지 섞여 있어도 사모뇌간은 감흥을 하는데, 만약에 활석가루가 30%가 넘어가면은 사모뇌관은 20%가, 그러니까 활석가루가 20%가 넘어가는 화약에 대해서는 사모뇌관은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육호뇌관은 활석가루가 30%까지는 터트릴 수 있지만 30%가 넘어가면은 육호뇌관은 그 폭약을 터트릴 수 없는 거죠. 8호뇌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8호뇌관이 가장 강력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뇌관을 배울 때 번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에 기폭약이 들어가는 양이 많아진다 그랬죠. 양이 많아지고 두께도 두꺼워지고 길이도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호뇌관일수록, 그러니까 번호가 높아질수록 결국은 기폭제가 많이 들어가고 조금 더 강력한 뇌관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뇌관이니까 활석가루가 많이 들어가도 기폭을 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각 뇌관의 합격 기준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호 뇌관은 활석가루 40%까지 첨가된 둔선 폭약을 그러니까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게 뇌관의 합격 기준이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못 시험이 있어요. 자, 못 시험인데 이거는 미 광상국에서 발명한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기둥에다가 요 앞에 놓고 못을 여기다 고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벽에다가 못을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놨고 못을 중간에 이렇게 놔둔 거죠. 그 다음에 뇌관을 놓은 거죠. 자, 뇌관을 빵 터트리면은 이 못이 휘어질 거잖아요. 그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못이 구부러지는 걸 갖고 위력을 판단하는데, 요 거리가, 뇌관으로부터 요 거리가 45mm, 그러니까 약 5cm 정도 띄워놓는 거죠. 그리고 뇌관과 이제 못 사이를 지름을 0.6mm 동선으로 뇌관 주위에 이렇게 묶고 이제 동선으로 매놓는 거죠. 터트려갖고 못이 얼만큼 구부러지느냐, 이 구부러지는 것 정도에 따라서 뇌관의 힘으로 판별을 하자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상대적인 강도가 라고 할 수 있겠죠.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감응 시험이에요. 센시티비티고요. 얘는 뭐냐면 그 뇌관을 두 개 놓고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순폭 시험이랑 똑같아요. 순폭 시험. 그래서 순폭 시험이랑 똑같다고 보고, 그 폭약을 놓고 뇌관을 이렇게 놓고 터트리는 거예요. 빵! 요렇게 터트리면은, 만약에 폭약을 놓고 뇌관을 쓰는데 요만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얘를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뇌관이 얼만큼 폭약을 감응시킬 수 있느냐를 찾는 거고요. 이건 뇌관과 약포와의 관계에서 우수한 거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약간 빗나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었고 얘가 이렇게 했는데 뇌관이, 어떤 뇌관은 일직선상에 있어야지만 이 폭약을 터뜨리는데, 어떤 뇌관은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도, 이렇게 각도가 구부러져 있어도 얘를 폭발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뇌관이 더 좋은 뇌관이겠죠.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도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모래 시험은 걔랑 똑같죠? 우리 트라우즈 연주 시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철강 용기 내에 모래 채우고 뇌관 꽂은 다음에 빵 터트려갖고 모래가 얼만큼 분쇄됐느냐를 보겠다는 게 모래 시험이에요. 샌드 테스트고. 자, 흡습 질산 암모늄 폭약에 대한 헤스 시험 방법은, 우리가 헤스 맹도 측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캐스트 맹도계랑 헤스 맹도계가 있었는데, 헤스 맹도계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판 두 개 놓고 옆에다가 이제 구속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나판 두 개 놓고 위에다 놓고 빵 터트린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질산 암모늄 폭약을 이제 뇌관에 삽입하고 헤스 맹도계 시험 같이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헤스 맹도계의 이제 납을 찌그러지는 거를 보겠다는 얘기겠죠. 자, 이게 공업내관의 시험 방법이고요. 공업내관의 시험 방법과 전기내관의 시험 방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전기내관은 공업내관에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뭐 전기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가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내수성 시험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류 시험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업용 내관, 지금 이 책에서는 공업용 내관과 전기 내관을 따로 분류하고 공업용 내관 쭉 다른 다음에 전기 내관에 해당되는 것만 조금 더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점화전류 시험이 있겠죠. 당연히 요거는 근데 중요해요. 점화전류 시험 밑줄 쫙 그으시고 시험 문제에 조금 나올만 해요. 직류전류 2.5A 1A로 조절하고 30초 이상 통전하여 발화 상태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일반 화약학 화학류 관리기사나 제조기사,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 문제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A 이상 되면은 발화해야 된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단계 발화 시험은 각 단에서 한 개씩 꺼내서 시료의 단 순서에 직렬로 선별하고 통전을 하고, 내수성 시험도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료를 수압에 1kg per 스퀘어 센티미터 에서 1시간 이상 침수시킨 다음 납판 시험을 해갖고 하는 게 내수성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내관 같은 경우는 순발 전기내관, 내전기내관, 뭐 DS 내관, 대시 세컨드 내관이죠. 그 다음에 내정전기 DS, MS, 그 다음에 내정전기 뭐 지진 탐광용 내관이 있는데 이 도표는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되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납판 시험의 납판의 두께, 이거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공업용 내관이랑 요거랑 전기 내관이랑 똑같으니까. 둔성 폭약도 중요하죠. 둔성 폭약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TNT 순수한 거에 활석가루를 섞는다 그랬는데 20% 섞냐, 30% 섞냐, 40% 섞냐 그랬는데 6호 내관 같은 경우는 30% 섞는다 그랬잖아요. 탈크. 그 다음에 점화전류 시험 중요하죠. 요거 내수증 시험도 중요해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거의 마지막이네요. 도폭선 시험이 있는데 도폭선은 우리가 도폭선 공부할 때 1종 도폭선, 2종 도폭선 공부했었죠. 그래서 1종 도폭선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나. 폭속 시험. 우리 제가 이렇게 암기를 잘하는 편이 못 돼갖고 도트리스 폭속 시험에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TNT가 들어가는 1종 도폭선, 그 다음에 RDX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 피크릭 애시드, PETN, 이렇게가 2종 도폭선이잖아요. 근데 1종 도폭선이건 2종 도폭선이건 간에 사실은 TNT건 RDX건 PETN이건 물에 안 녹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흡습의 영향이 제가 보기엔 없는데, 그래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끝단에는 조금 잘랐었어요. 그래서 도폭선이 이렇게 있으면 도폭선을 5cm를 잘라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산업용 발파에서는 도폭선이 1.5m를 수압에다 넣고 3시간 이상 담가 두었다가 2분의 1에서 6호 내관으로 직접 기포시키는데, 이거는 화약이 물을 흡수했다고 보기보다는 도폭선 안에 화약이 있고 그 틈 안에 물이 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화약이 물에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포만 물에 녹는 거지 나머지 화약은 물에 녹지 않아요. 자, 그래서 6호 내관을 기폭시켰을 때 완폭 여부를 조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 반복되네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한 거고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났죠. 그래서 20장이 화공품의 성능이었는데 오늘 배웠던 거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배웠던 거 보면은 화공품의 성능 중에서 도화선 시험, 그 다음에 내관 중에 이제 공업내관, 전기내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폭선, 이 세 개 있었어요. 도화선 시험에서는 우리가 연소 속도를 아셔야 된다 그랬죠. 100에서 140m/s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000m 한 상자마다 3-4개씩 뽑는다 그랬고, 그리고 내수성 시험 한다 그랬죠. 내수성 시험. 그래서 수심 1m 기억하셔야 되고, 점화력 시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리관 안에 2개 놓고 불꽃 점화력 했고, 여기 가운데 5cm 띄어난 거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공업내관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공업내관의 시험 방법이 6가지가 있다 그랬죠. 6가지 다 못 외우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납판 시험, 둔성 폭약 시험, 그 다음에 모 시험, 요 3개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응 시험, 모래 시험, 질산 암모늄에 의한 흡습에 의한 헬스 시험, 6가지 있다는 거 각각에 대한 거 기억하셔야 되고, 납판 시험은 납판의 두께 4mm라 그랬죠. 4mm에서 구멍 천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천공 이제 구멍에 대한 거 있어야 되고, 둔성 폭약 시험은 TNT에다가 활석가로 섞는다 그랬죠. 그래서 몇 호였죠? 3호, 6호, 8호. 그래서 20%, 30%,
40% 활성가로 섞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모시험은 못이 휘어지는 거, 그리고 가뭄시험은 화약 놓고 뇌관 놨는데 요 각도 측정하는 거. 그랬고, 모래시험 샌드 테스트 있다 그랬죠. 얘는 트라우즈 연주 시험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흡습에 의한, 흡습 질산 암모늄에 의한 헬스 시험 있다 그랬었고, 공업용 전기내관은 공업용 내관에다가 하나 더 해갖고 전기적인 성질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점화전류 시험이 있었고, 점화전류 시험에서 0.25A 또는 1A로 조절을 해갖고 1A 이상일 때는 우리가 점화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수성 시험이 있다 그랬었고, 도폭선 시험에서는 수압 0.3kg per 스퀘어 센티미터에서 3시간 남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화선의 내수성 시험과 도폭선의 내수성 시험이 있는데, 도화선이랑 도폭선이랑 이제 압력이 다르죠. 그 깊이랑 압력이 달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는 화약류의 저장 및 취급을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전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